음식물의 여행. 오늘은 사랑한 엄마랑 음식물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책입니다. 음식물의 여행. 와, 친구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근데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인다, 그치? 그림 한번 볼까? 물고기들도 있고 생선, 달걀, 브로콜리. 이건 뭐죠? 모르겠네요. 꼬르륵 꼬르륵.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없던 힘이 생기고 쑥쑥 기운이 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음식물이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어 힘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럼 어떤 영양소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단백질은 어떤 영양소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에요. 사람의 영양에 결코 빠질 수 없는 물질이지요. 단백질은 힘을 내는 데 쓰이지는 않지만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하지요. 단백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하루 섭취량이 어른보다 더 많아야 된대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이 느려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성장이 멈추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사랑이는 어떤 음식 먹어야지 튼튼하게 키도 쑥쑥 자랄 수 있을까요? 봅시다. 단백질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두부, 달걀, 생선포, 된장, 닭고기, 소고기. 와, 사랑이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여기 있는 음식들은 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키도 쑥쑥 자라고 몸도 튼튼해진대요. 자,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사랑이 엄마랑 약 먹잖아. 비타민 약. 비타민 약을 먹는데 음식으로도 비타민을 섭취할 수가 있대요. 그쵸?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여기도 소개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매우 적대요. 하지만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 자, 또 몸 구성하거나 힘을 내는 물질은 아니지만 몸의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하고 성장을 돕는데요. 비타민은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해야만 한데, 그러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몸 안에 쌓이기 때문에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대요. 오, 그렇구나.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대요. 비타민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비타민 A는 시력을 좋게 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도우며 피부를 곱게 해주어요. 주로 간, 달걀, 노른자, 녹색 채소, 버섯, 파, 미나리들에 많이 들어있대요. 와, 사랑이 이거 파 많이 먹어야겠다, 그쵸? 비타민 B1은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의 대사에 필요하며 식욕과 몸의 활력을 증진시켜 주로 현미, 곡물의 눈, 보리, 김, 깨, 고추, 파, 콩나물, 효모들에 많이 들어있대요. 와, 콩나물도 많이 먹어야겠다, 그쵸?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새콤달콤? 그런 맛이겠죠? 비타민 C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치아의 상아지를 형성하며 철분 흡수를 돕고 화산과 세균의 독소에 저항한대요. 주로 귤, 딸기, 토마토,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 좋아하는 사랑이는 비타민 C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네요. 비타민 D는 몸 안에서 칼슘과 인의 올바른 결합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뼈를 튼튼하게 한대요. 주로 햇빛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버섯, 땅콩, 보리, 우유에 많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비타민 E는 생리를 조절한대요. 주로 쌀겨, 채소, 간, 토마토들에 많이 들어있대요. 또 그 밖에 영양소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준대요. 지방도 탄수화물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지만 우리 몸의 온도를 알맞게 맞추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무기염류는 다른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 이와 뼈의 성분이 되고 피의 순환, 호흡, 소화, 배설 같은 작용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대요. 이런 영양소들이 주로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봅시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밥, 감자, 빵, 고구마. 그리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돼지 비계, 땅콩, 콩, 참기름. 그리고 무기염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우유, 달걀, 소금, 간장, 멸치, 생선뼈, 당근, 무도 있네요. 무기염류의 종류와 하는 일은 칼슘은 이와 뼈의 구성 성분으로 혈액을 응고시켜요. 철은 피를 만드는 성분이래요. 이는 이와 뼈를 이루는 물질이에요. 나트륨은 피와 림프의 성분이며 피의 순환을 도와요. 염소는 피의 순환과 입맛을 돋워요. 요오드는 몸의 조절과 성장을 돕는데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죠. 와, 엄청 튼튼하게 생겼네, 친구. 빨통도 있나봐. 고양이가 매달려 있네. 음식물의 여행. 이처럼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돼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준대요. 또 우리가 자라는 데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요. 그런데 영양소는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 소화시켜 잘게 쪼갠 것을 흡수하지요. 자, 이제 음식물이 어떤 소화 과정을 거쳐 잘게 쪼개지고 어떻게 흡수되는지 몸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와, 입을 크게 벌리고 뭐 먹고 있죠, 친구가? 피자를 먹고 있네요. 자, 음식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어요. 음식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 이와 혀가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어요. 이는 음식물을 씹어요. 혀는 음식물을 침과 잘 섞어주어서 씹고 삼키기 좋게 만들어준대요. 와, 이는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 이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앞니, 하나는 송곳니, 하나는 어금니가 있네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어금니와 비슷하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앞니는 모두 8개가 있고 음식물을 자르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송곳니, 뾰족한 거 봤죠? 송곳니는 끝이 뾰족하고 앞니보다 약간 커요. 모두 4개가 있고 음식물을 씹는 일을 한대요. 그 다음에 어금니가 있네요. 어금니는 크고 넓적해요. 어른은 모두 20개, 어린이는 모두 16개가 있어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해요. 자, 혀로 친구가 혀를 쏙 내밀고 있네. 소금을 먹었나봐. 아이 짜 그러네. 혀로 음식 맛을 느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혀 때문이에요. 이제 입 안쪽에서 침이 솟아나와 잘게 부서진 음식과 섞이면 음식물도 아주 부드러워져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좋은 상태가 된대요. 자, 그러면 침은 무엇일까요? 우리 침 속에는 좋은 세균이 있다 그랬죠? 저때 배웠던 것 같은데 감기 걸렸어요. 그 책에서. 침은 기샘 귀 밑에 샘이 있대. 거기 혀샘 또 턱샘 밑이 세 쌍의 침샘에서 분비가 된대요. 대부분이 물이고 점액 성분과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대요.
아밀라제는 섭씨 0에서 40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넘어가 볼까요? 와, 피자를 먹고 있네요.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왔어요. 음식물이 입안에서 식도로 넘어가요. 식도는 위와 이어진 목구멍 안쪽에 좁고 가는 길이지요. 식도는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음식물을 위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때 음식물이 코 속으로 들어가거나 잘못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길로 가게 되면 재채기나 딸꾹질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어제 밥 먹다가 오빠가 트럼 했는데 트럼은 왜 나는지도 적혀있다. 트럼은 왜 날까요? 트림이라고 하네요. 위에 들어간 공기가 식도를 거쳐 입으로 나오는 것이 트림이래요. 공기가 입으로 나오는 게 트림이래. 음식을 급하게 먹었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말할 때, 액체로 된 음식을 후루룩거리며 먹을 때, 빨대를 사용해 음료수처럼 마실 때, 음료수를 마실 때 자신도 모르게 삼킨 공기가 위에 들어가 뱃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심지어는 위에 부담을 주어 심한 복통을 일으키기도 한대. 트럼은 꼭 해야 되는구나. 그치? 근데 입을 좀 가리고 고개를 살짝 돌려서 식사 시간에는 조금 예의를 갖춰서 트럼 해야겠죠? 자, 여기는 위예요, 위. 몸속에 들어있는 위. 음식물이 위로 들어왔어요.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요. 위에는 볼록한 자루 모양, 위는 이렇게 볼록한 자루 모양으로 생겼죠.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점점 이게 볼록한 자루가 커지면서 음식물을 층층이 쌓아 놓는데 이렇게 한 칸씩. 동시에 주위에서는 분수액처럼 위액이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위액이 흘러나와서 와, 음식물을 녹이는 액체래, 위액이. 그리고 위액은 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막아준대. 오, 그래야지 영양소가 죽지 않고 우리 몸속에 흡수되겠다. 그치? 음식물이 상하면 배가 아프겠지. 상한 음식을 먹은 거랑 똑같으니까. 우와, 그렇구나. 위는 열심히 운동한대요. 이렇게 위액을 뿜어서. 그리고 그 주머니가 자루 모양의 주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한대. 위는 오그라들기도 하고 부풀기도 하면서 음식물을 비비고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버려요. 마치 걸쭉한 죽처럼 되어버린 음식물은 위 안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머문 뒤 작은 창자로 내려간대요. 위는 어떤 일을 할까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위는 위아래 양끝이 관략근으로 되어 있어서 소화 도중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가거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미리 작은 창자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어요. 위는 주름이 많이 잡혀 있고 위벽이 튼튼해요. 위에 안쪽이 주름 잡혀 있는 것은 위벽이 음식물과 닿는 면적을 넓게 해서 소화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지요. 위벽에서는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은 주로 단백질을 분해시켜요. 또 위액 속에는 염산이 들어있어서 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막아준대. 아까 얘기했었죠? 자,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게 위고 얘가 간이고 얘가 큰 창자, 여기가 있는 게 작은 창자네요. 자, 음식물이 작은 창자로 들어왔어요. 죽이 된 음식물이 작은 창자로 들어왔대. 위에서 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창자로 넣어준대, 음식물을. 작은 창자는 주름지고 길고 좁고 구불구불 꼬여 있어요. 작은 창자는 위쪽으로는 위에 연결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큰 창자에 연결되어 있고 배 가운데 부분에 자리 잡고 있대. 여기 배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네요. 작은 창자는 길이가 6에서 7m로 굉장히 길대요. 우와, 이렇게 꼬불꼬불 꼬여 있어서
작아 보이는데, 짧아 보이는데 엄청 쭉 일자로 피면 엄청 길어진대. 배의 대부분을 차지한대요. 우와. 12지장이 뭐예요? 12지장은 여기 있네요. 12지장은 작은 창자의 처음 부분으로 길이가 25cm에서 30cm로 짧대요. 12지장이란 이름은 손가락 12개를 옆으로 붙였을 때의 길이와 같은 길이여서 붙여졌대요. 12지장은 이자에서 만들어져 모인 이자액과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 장에서 내보내는 장액을 음식물과 잘 섞어서 작은 창자로 내려보내는 일을 한대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자, 작은 창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작은 창자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일을 해요. 작은 창자에 들어온 음식물은 소화액과 섞여서 작은 창자의 안쪽 벽으로 흡수되지요. 작은 창자의 안쪽 벽은 무수히 많은 주름이 나 있어서 음식물과 닿는 면적을 넓게 해주기 때문에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또 이 주름들을 융털이라고 해요. 융털의 모습 보이죠? 이렇게 주름이 나 있는 게 융털인데 작은 창자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피를 통해 온몸 구석구석 전달된대요. 인체의 신비다, 그치? 자, 이것 보세요. 음식물이 이제는 큰 창자, 작은 창자에서 이렇게 돼서 큰 창자로 왔어요. 작은 창자에서 소화가 다 된 뒤 찌꺼기는 큰 창자로 들어가요. 큰 창자는 길이가 1.5m쯤 되는 굵은 간이래. 와, 여기가 조금 굵다, 그치? 작은 창자에 비해서. 큰 창자는 소화는 하지 않고 물만 흡수를 한대. 그래서 큰 창자에 들어온 찌꺼기는 물을 많이 품고 있는데 이 물을 큰 창자가 흡수하면서 찌꺼기는 점점 굳어져 똥이 된대요. 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변기에 응가하러 가겠죠. 자, 똥은 직장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가 직장이에요. 큰 창자의 끝부분이 직장이네요. 머물러 있다가 항문으로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온대. 똥꼬죠, 똥꼬. 자, 소화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큰 덩어리의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소화는 음식물을 보고 냄새 맡는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찌꺼기만 남을 때까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리는 긴 과정이래요. 소화는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긴 여행이지요. 우와, 이건 뭐지? 옛날 사람들 화장실인가 봐. 옛날 농촌에서 있던 잿간이래.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 똥돼지. 제주도의 화장실인 통시 밑에서 사람이 누는 똥을 먹고 산대, 돼지가. 와, 더럽다. 오늘날의 수세식 화장실. 우리는 집에 이런 거 쓰고 있죠. 똥은 중요한 자원이래요. 똥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로 우리들은 똥을 더럽고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인데 똥은 쓰레기보다 쓸모가 없는 걸까? 옛날 농촌에서는 잿간에 화장실을 마련했어요. 부춧돌 2개를 놓고 한쪽 벽에는 주걱처럼 생긴 부삽이나 고무래를 놓아두었지요. 뒤쪽에 있는 재를 용변을 보기 전에 부춧돌 사이에 끌어다 놓고 용변을 본 후 부삽이나 고무래를 이용해서 똥을 재에 말아서 한쪽에 치워 쌓아 놓았죠. 재는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의 수세식 화장실보다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쌓아놓은 똥은 나중에 최고의 거름이 되었지요. 쓸모없어 보이는 똥이 다시 훌륭한 거름이 되어 작물을 자라게 하고 사람은 그 작물을 먹는 것이지요. 이것이 음식, 똥, 거름,
음식의 순환으로 자연으로부터 온 것을 자연으로 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똥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먹거리를 만드는 신성한 것이었어요. 제주도에는 이런 똥, 음식의 순환을 엿볼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에서는 화장실을 통시라고 하는데 통시는 돼지 우리 위에 마련되어 있어요. 용변을 보게 되면 돼지가 달려들어 깨끗이 똥을 먹어 치웠지요. 지금의 수세식 화장실은 어떤가요? 똥을 물에 섞어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 하천에 버리지요. 이 과정에서 똥을 처리하는데 보통 50배 이상의 엄청난 물을 사용하는데 오줌과 똥을 분해하고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학약품을 첨가해서 똥과 오줌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정도로 낮추는 것에 불과하대요. 이제라도 똥이 폐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에서 똥을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대요. 아마도 얼마 되지 않아 똥을 분해하고 발효시켜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훌륭한 화장실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간. 간은 어떤 일을 하나요? 간은 혈액을 많이 지니고 있는 부드러운 장기로 모양은 마른 목걸이고 표면은 매끈매끈하고 붉은색을 띈대요. 간은 위의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위 봤죠? 위.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에 오른쪽에 있대요. 무게는 1kg이래요. 이상이래요. 와우. 간은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총괄하기 때문에 인체의 화학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간이 하는 일은 크게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양소를 가공하고 저장해요. 위와 창자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은 일단 간으로 운반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질로 가공되어 다른 기관으로 보내져요. 또한 간은 이러한 영양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몸에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저장고 역할도 한대요.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우리 혈액 속에는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대요. 이 중에서 90%는 간에서 만들어지지요. 특히 알부민이라든지 피를 먹게 하는 단백질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하대요. 셋째는 약물이나 해로운 물질을 해독해 준대요.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약물과 해로운 물질은 간에서 해가 적은 물질로 바뀌어 오줌이나 쓸개즙을 통해서 배설된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백질.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어떤 거 있었지? 콩,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있었지?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하는 일이래. 첫 번째는 호르몬과 효소, 항체를 형성해요.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호르몬인데 이들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신체 대사 과정을 조절한대요. 항체는 병원균이나 세균성 이물질 같은 여러 가지 항원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들로부터 신체를 방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에요. 둘째, 체액의 균형을 맞춰줘요. 세포 안팎의 체액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에요. 혈액 안의 단백질 농도가 정상이면 체액의 양도 정상이지만 단백질 섭취가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셋째,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해요. 단백질은 신체 내에서 산과 염기의 양쪽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신체의 정상적인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시켜줘요. 넷째, 영양소를 운반해요.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들과 결합해서 영양소들이 세포 안에 필요로 하는 곳까지 옮겨가도록 도와준대요. 이렇게 운반을 도와주는 단백질의 기능이 없다면 몇몇 영양소는 세포로 이동하지 못한대요.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되겠네요. 방귀는 왜 끼는 걸까요? 사랑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읽어줄게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과 함께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공기는 음식물과 함께 여러 소화기관을 거쳐 큰 창자에까지 갔다가 가스가 되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방귀예요. 또 창자에서 음식이 분해될 때 생기는 가스도 방귀로 나오지요.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13번 정도 방귀를 낀대요. 정상입니다. 13번. 몸이 지쳤을 때 빵이나 밥보다 주스가 당장 기운을 나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음료수 먹으면 기운이 좀 나죠. 맞다. 빵이나 밥에는 녹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녹말은 크기가 커서 우리 몸속에서 곧바로 에너지를 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단순한 탄수화물 형태로 바꿔야 흡수가 가능하지요. 주스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아주 단순한 형태이므로 흡수가 빨라서 곧바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대요. 자, 이번에는 똥을 보고 어떻게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똥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대요. 우리 사랑이는 변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죠. 똥 누를 때. 변비가 되면 똥이 딱딱해져서 변을 보기 힘들어지잖아. 그치?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를 다 해서 똥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을까? 똥의 모양이나 굵기는 물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르대. 건강한 사람의 똥에는 70% 정도의 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똥 속의 물 성분이 80%를 넘으면 설사가 되고 60% 이하면 변비가 되지요. 그렇네, 맞네. 사랑의 똥이 딱딱한 건 변비네. 그럼 가장 건강한 똥은 어떤 모양일까? 노란 빛깔을 띤 바나나 모양이나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양의 똥이래. 하지만 검붉거나 새까만 똥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증거래. 또 너무 딱딱하거나 묽은 똥도 좋지 않대. 오랫동안 큰 창자 속에 들어있던 똥은 물 성분을 다 빼앗겨서 딱딱해지고 또 반대로 물 성분이 큰 창자 안으로 흡수될 틈도 없이 변과 함께 빠져나오면 설사가 된대. 우리 사랑이 대변 참지 않고 꼭 화장실에 넣을 수 있죠? 그래야 변비가 낫지. 사랑이 자꾸 대변 참으면 변비 생긴디. 계속 똥꼬 아파서 응가도 못 누고 그러면 안 좋겠죠? 자, 오늘도 재밌는 책 읽어보았어요. 우리 사랑이 엄마랑 또 만나요. 안녕.